네, 안녕하세요. 저희 11차 한림 디스커버리 마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먼저 공지해드린 것처럼 이번 주의 주제는 리셋 마이스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주차에는 사실은 마이스 파이오니어라고 해서 우리 이제 1세대 분들을 좀 모시고, 지금까지 마이스가 어떻게 걸어왔었는지, 저희도 이제 이 웨비나를 10주를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고민을 더 해야 될까 해서 이제 그런 분들을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오늘은 조금 이제 우리 지금 마이스 산업 PCO들 중에 뭐 중견 내지는 뭐 신진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많은 이제 두각을 보이고 계시는 그런 대표분들 네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네 분 먼저 제가 제 화면에서 보이는 가나다 순서대로 할까요? 가나다 순서대로 먼저 소개를 드리면 크리스앤 파트너스의 나서정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앤 파트너스 나수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이센 컴퍼니의 배득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죄송한데 배 대표님 그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네. 조금 멀리 있어서 그런가요? 네네네네. 네, 그리고 MW 네트워크스의 성민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딱 소개하는 타이밍에 지금 들어와주고 계시는데 마이크가 아직 연결이 안 되셨는데 POD 커뮤니케이션스의 이정우 대표님 지금 마이크 연결되고 계십니다. 이정우 대표님 제가 소개드렸어요. 인사 한번. 화면이 꺼졌네요. 잠시만요. 네네네. 화면 나오시나요? 화면은 네. 꺼져 있는데 소리는 나옵니다. 나옵니다. 네. 나오나요? 네, 인사만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늦게 참석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지금 딱 저는 POD 커뮤니케이션 POD 커뮤니케이션의 이정우 대표입니다. 오늘 대전에 출장이 있어가지고 이동 중에 급하게 지금 막 스터디 카페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좀 안정된 그 상황에서 지금 좀 그래도 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반갑습니다. 늦어서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저희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이었고, 그리고 다시 사실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네 분 대표님들은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셔고 계셨었고, 현재 코로나 재확산이 또 우리 마이스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 같으신지, 제가 이제 처음에 미리 드린 질문 중에 1번하고 2번인데, 그 두 가지 질문을 같이 좀 묶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다 순으로 한번 진행을 다시 해볼까요, 이번에는? 나 대표님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질문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그 8.15 이후에 이제 갑자기 확진자들이 이제 폭증을 하면서 또 정부의 이런 코로나 대응에 대한 이제 수준이 점점 더 이제 격상돼 가고 있고 또 3단계가 이제 코앞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는 저희 이제 뭐 클라이언트나 혹은 뭐 발주처나 광고주 분들이 이제 3단계에 대한 대응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스탠스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받죠.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사업 뭐 어떻게 하고 계시냐, 또 마이스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렇게 하는데 뭐 상반기만 하더라도 사실 이 확진자 매일매일 발생하는 그 통계상 볼 수 있는 확진자 수가 저희의 이제 스트레스 지수와 거의 연동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뭐 최근에도 또 비슷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한여름을 지나면서 다시 마이스가 온라인 기반으로 비대면 기반으로 조금씩 이제 자리 잡는 또 추세로 왔다가 최근에 또 이렇게 8월 중순 지나면서 확진자가 또 폭증을 하면서 또 이제 또 한번 또 심하게 위축이 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또 좀 시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정확하게 어떻다 말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이제 3단계를 좀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아마 상반기 못지않게 힘든 하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네. 배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뭐 상반기 때 행사가 많이 이제 연기가 결정이 되고 그때 그래도 취소는 되지만 뭐 하반기를 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거의 하반기 넘어오면서 거의 취소가 많이 되고
뭐 2년 전에 수주한 행사도 2년 뒤로 넘어가 버리고 뭐 이런 그런 상황이 되고 하니까 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나 지자체가 그거 뭐 작지만 이런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견디면서 요즘은 그래도 간간히 입찰에 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다시 재확산이 되면서 하이브리드 행사로 하더라도 뭐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조금씩 개최하려는 의지들이 좀 많이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아예 최근에 이제 전시도 완전히 이제 취소시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의지가 다 움츠러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상태가 좀 지속이 되면 내년 상반기, 길게 하반기까지도 크게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성민욱 대표님. 네, 뭐 앞에 두 대표님은 되게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한 명은 좀 시원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저라도 좀 노골적인 얘기를 할게요. 사실 되게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제 재확산 이전까지만 해도 요 정도로 살아나면 올해 한번 그래도 힘들지만 버텨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재확산 되면서 저희도 직격탄을 맞았고 이제 시작 단계에 있던 행사 2개가 아예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되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진행을 많이 한 상태에서는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가 있는데 시작 단계에서 취소가 돼버리면 이제 들어간 인풋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청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입찰 과정부터 준비했던 그 2-3달의 기간과 인력과 기회비용이 싹 다 날아가는데 그건 이제 대행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렇고 이제 또 남은 행사들도 아니면 업계의 다른 행사들 다 지금 연기, 취소 아니면 뭐 온라인화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마이스 종사자들한테 수익 모델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컨퍼런스에 대해서 사실 이게 수익성이 어떻다 그다음에 앞으로의 마이스 시장에서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활용될 거다에 대한 이견과 말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온라인 컨퍼런스는 지금처럼 상황이 막 계속 급변하고 있을 때는 이제 그 비용을 많이 들여서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하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은 이제 소형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최기관 직접 진행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진행을 한다 해서 이게 이제 마이스 종사자들이 들어간다고 해도 대부분의 비용이 이제 플랫폼이나 기술 기업한테 나가니까 PCO들의 이제 수익성에는 좋지는 않거든요. 온라인 이제 컨퍼런스라는 것들이 지금의 온라인 컨퍼런스라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인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의욕적으로 많이 이것저것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의지가 좀 꺾인 상태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오늘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들한테 좋은 인사이트를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너무 되게 무겁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무겁게 들리는 상황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정호 대표님 어떻게 지내셨고 지금 재확산되는 분위기 속에 우리 마이스 산업이 어떤 형태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웃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웃지요라고. 전적으로 다 앞서서 저기 뭐 성 대표님이나 배 대표님이나 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금 하루하루가 되게 불안해요. 하반기 행사들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준비했던 행사들이 잡혀져 있었는데 상반기처럼 다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되지 않을까. 연기됐을 때는 정말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알다시피 국제 행사 같은 경우는 학술 행사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다음 창의연도 행사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도 지금 살얼음판 걷듯이 지금 그렇게 힘든 상황들을 보고 있고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저는 제가 봤을 때 내년도 뭐 사업이나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지 모든 거하고 다 연관이 돼서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도 제가 오늘 대전에서 잠깐 와서 준비했던 게 이제 대전에서 세계 그 미생물 분자 학회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 이제 코로나 관련된 전문 교수님들도 말씀하셨던 게 아마 이게 최소한 4년, 5년 그리고 실제 이제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완전히 안전화되는 게 한 4, 5년이라고 보고 한 2년 정도는 이 여파가 계속 지속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예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행사를 연기하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어서 뭐 성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이브리드나 웨비나 형태의 행사들이 저희 PCO 쪽에는 크게 이제 수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큰 도움은 되지는 않지만 그런 형태에 맞게끔 좀 전환이나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고도화된 기획이 필요해서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는 데만이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기획이 필요하거든요. 그 하이브리드 그렇죠.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네네. 어떻게 기획하냐에 따라서 주최 측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미팅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좀 더 발전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 상반기에 이제 다들 얘기해 주신 것들처럼 상반기에 개최되려고 했던 것들이 하반기로 많이 연기가 됐다가 지금 사실 다시 재확산 분위기에 뭐 다시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내년으로 연기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선은 저 궁금한 거는 아까 성민욱 대표님 말씀하셨나? 초기 작업을 했던 것들은 아예 비용을 못 받는다라고 하셨고, 근데 지금 일정 부분 진행이 된 것들 같은, 제가 이게 지난번에 듣기에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약금 80% 정도를 줬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만약에 올해 이거를 행사를 못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내년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을 증빙하는 문제도 사실 참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이정호 대표님께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 행사들 몇 건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그 계약 관련해서 의견에 대해서 행사가 지금 이제 취소가 되지가 않아서 지금 그 부분에 계약 관련돼까지는 아직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선제입금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3단계로 격상됐을 때 아예 네. 그냥 그러면 하이브리드 형태도 못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그냥 순전히 온라인으로 100% 웨비나 형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예산 집행됐던 항목들이 달라지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조율이 되겠죠. 뭐 인건비 부분에 대한 건 인정을 받을 수 있어도 항목에서 추가되거나 집행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거는 가감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원래 질문에는 제가 드렸던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제 3단계 격상이 되게 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하이브리드도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완전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될 경우에 지금 뭐 이렇게 몇 분 이정호 대표님께서는 PCO가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어떤 PCO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됐을 때는 전혀 수익 구조가 안 남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는데, 오늘 이제 모이신 네 분께서는 온라인으로 만약에 다 대체된다라고 할 때에 PCO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그다음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저 아까 이정호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향후 뭐 한 4, 5년 정도까지 이게 안정화되려면 4, 5년 걸린다는 말이 사실 좀 충격적이긴 한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온라인으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PCO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다시 나서정 대표님께 먼저 가도 될까요? 네. 뭐 이제 앞으로 하이브리드도 아닌 이제 대부분의 무게의 추가 이제 온라인 그 플랫폼과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전환이 됐을 때 PCO 역할이 뭐냐라는 거는 사실 올해 초부터도 계속 해왔던 고민인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이런저런 이제 시도들과 도전들을 해봤는데 그런 시도들과 도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잠재적인 클라이언트들께서 바잉 하실 만한 서비스라고 여겨질 것인지 또 그네들의 정말 필요에 이렇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어떤 뭐 케이스가 충분히 누적되지 않아서 저희도 사실 계속 A/B 테스트를 해보는 단계여가지고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의 형태가 많이 달라질 거다라는 거는 사실 누구도 공론화하진 않았지만 저는 내부적으로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처럼
저희가 이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든 있었던 그런 그 프로토콜들과 그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사실 온라인 기반에서는 다 허물어지거든요. 뭐 이 로지스틱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이 그렇죠. 없어지고 뭐 참가자 관리라든지 행사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라진 상태에서의 오거나이저로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또 클라이언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건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전에와 같은 형태의 업은 아니다. 업에 이제 좀 큰 틀에서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면서 그게 뭔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배 대표님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간다고 하면 물론 기존의 어떤 그 오프라인 쪽의 로지스틱스나 이런 쪽이 많이 무너지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 온라인 자체를 이제 좀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 PCO의 역할이 아마 좀 더 좀 요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많이 해보지 않아서 이제 하는 단계니까 적게 들어오더라도 뭐 큰 컴플레인도 없고 하지만 오히려 이제 어떻게 하면 많이 좀 데리고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혹은 뭐 정보를 좀 더 색다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PCO한테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나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스킬 이런 것들을 PCO가 좀 더 고민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수익 구조 이런 것들은 당장은 좀 힘들겠지만 결국은 이게 뭐 양적인 부분으로 커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하게 양적인 부분으로 커버한다는 말씀은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더 많이 이제 횟수를 횟수를 더 많이 해서 어떤 새로운 시장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려가야 되겠죠. 네. 성민욱 대표님은 이런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저희가 최근에 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된 것도 이제 뭐 어떤 부분에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기술 기업으로 인터뷰도 많이 했고 이제 주목을 많이 받긴 했거든요. 네. 이제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술적 요소들을 좀 하나씩 늘려가고 있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요새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화상회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보수적이거든요. 이건 아무리 해봐도 아무리 따져봐도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인력 구조나 업무적 어떤 핵심 역량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면서는 여기에서 이제 좋은 수익 모델을 만들기 힘들다라는 판단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화상회의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냥 미래의 PCO가 어떻게 가야 되냐만 놓고 얘기한다면 원천적으로 PCO는 이제 코디네이터들이잖아요. 이제 그 과정을 운영을 해주는 사람들인데 기술형 코디네이터가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뭐 화상회의가 됐던 어떤 기술이 됐던 간에 기술들을 잘 알고 이제 중간에 어떻게 도입해서 쓸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기술형 코디네이터로 가야 되는데 이제 상황이 계속 이제 예측 불가하게 좀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우리나 시장이 해야 될 일은 이제 그 어떤 행사라는 속성 안에 표준 기술들을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이제 LED 스크린이라는 게 도입되고 나서 거기에다 이제 브릿지 영상을 CG로 누가 집어넣으면 와 어마어마하게 혁신적이다라고 하던 때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지만 이제 그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화상으로만 아예 참가할 수 있는 경험도가 높은 세션을 아예 따로 트랙으로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미디어 요소나 디바이스를 좀 써가지고 하는 가상 투어 아니면 웹 네트워킹 뭐 이런 것들을 좀 새로운 창조적인 이제 개인화된 경험 요소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행사 내 어떤 필수 요소처럼 계속 자리 잡게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이제 발주처나 저희들이 함께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아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기술화 표준화되면 조금 뭐 나아지는 상황들이 그 안에서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건 아까 이정호 대표님도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 좀 더 세밀한 경험 요소에 대한 설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표준화된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와서 느끼는 게 다 비슷하고 식상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세밀한 경험 요소들이 여기저기 설계가 되어 있으면 이제 이후에는 미래 행사에서는 이제 만족스러운 행사 경험 그런 것들이 아마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네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대표님도 뭐 아까 잠깐 뭐 이야기 해주시긴 하셨는데 혹시 온라인 행사로 대체되는 부분에 있어서 PCO의 역할? 특별히 더 생각하신 거 있으실까요? 저희가 아까 상황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기존에 이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스카이프나 줌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완전히 전환이 된다고 하면 그 수요자들마다 주책층마다 원하는 어떤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지금 구축을 했고 선제적으로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하나 런칭을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서 같은 브랜드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갖고 같이 계속 서비스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런 뭐 예를 들자면 진짜 정말 화면을 보여주는 거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동시통역 서비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연사가 볼 수 있는 화면, 좌장이 볼 수 있는 화면, 일반 참가자가 볼 수 있는 화면 분리해서 구성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해서 조금 웹과 관련된 온라인과 관련된 플랫폼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물론 성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한계는 있을 거예요. 저희가 원래 코디네이터 업무들이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고 또 현장에서 진행하는 업무들이 빠지다 보니까 기획에 어느 정도 한정은 있긴 하겠지만 그런 단계로 계속 나가다 보면 좀 더 확산되어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 통해서 다른 미팅 테크놀로지 기술과 접목이 돼서 또 하나의 뭔가 나온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게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이 기술이나 이런 거에 적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전에 뭐 지금 흔하게 쓰는 카카오톡 나왔을 때는 이게 뭐지 했지만 지금은 안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마 컨퍼런스도 대형화되는 행사들이 반대로 저는 좀 줄어들고 소형화하는 행사들이 더 많고 그렇게 크게 모이는 행사들은 이런 트렌드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익숙해지면. 처음에 익숙해지기가 어려워가지고 목적에는 뭐 항상 만나서 해야 돼. 그래도 관광도 가야 되고 그게 교류가 있어 필요하다고 하지만 막상 이런 걸 좀 적응하다 보니까 굳이 안 만나도 되네. 네. 다른 형태가 있네.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체득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게 코로나 사태가 이게 종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수요는 조금씩 계속 있지 않을까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동감하는데 Z세대라는 이 세대를 저희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대가 바뀌는 이런 또 상황 속에서 Z세대는 기존에 우리 이제 그 뭐 오비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기존 세대들하고는 달리 이런 온라인 디바이스에 대한 것들이 워낙에 익숙하다 보니까 더 금방 지금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줌으로 회의를 하든 뭐 어떤 플랫폼을 쓰든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가자가 되는 순간부터는 사실은 지금 저희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림대학교에서 학부 수업을 해야 되는데 춘천에 지난 학기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여기서 수업을 다 했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너무 편해요. 학생들도 편해요. 자기 집에서 학생들은 카메라 다 끄고 듣는 경우가 훨씬 많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교육의 질이 나빠졌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학생들 마지막에 피드백 나오는 거 보면은 결과가 결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거는 이제 완전히 뭐 보완제 하다가 나중에 정말 대체제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제가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저는 우리 이제 PCO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분명히 PCO 역할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오프라인의 운영만 우리 PCO가 잘하는 게 아니라 이 행사의 기획에 있어서의 아까 뭐 성 대표님이나 이정호 대표 말씀해 주셨던 또 요소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PCO들이 알고 있어요. 그 노하우도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세션을 정리를 하는 게 좋은지 연사하고는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게 연사와 참가자가 어떤 식의 강연이나 포맷을 우리가 했을 때 더 성과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게 막 우리가 어디다가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이러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PCO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이제 미팅 테크놀로지 뭐 이런 이제 그 프로젝트 때문에 많은 기술 업체들을 지금도 종종 만나는데 기술 업체들이 저한테도 되게 많이 보여줘요. 근데 사실 기술 업체들은 화려함은 되게 많아요. 되게 화려해요. 되게 화려하게 처음에 막 용어를 써서 저한테 교수님 이런 거 저희가 이번에 새로 했는데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와서 보여주지만
그들은 화려한 기술은 갖고 있는데 실제 이 행사에서 참가자나 연사나 주최자가 얻어야 되는 그 성과나 엑기스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화려하게만 보여줄 줄 알지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다라는 그런 밸류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기술만 보여주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PCO의 역할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최자나 이제 우리의 이제 바이어들한테 컨설팅 피를 더 높이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는. 오히려 인건비를 지금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왜냐하면 품이 더 들어가니까 더 고민해야 되고 연사에 너가 말하는 연사만 해외 연사만 우리 몇 억 뭐 이렇게 줄 게 아니라 그 연사의 컨텐츠가 온라인상에서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PC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서비스 차원에서 더 이렇게 고부가 가치화 시켜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고 뭐 제가 오늘 얘기하는 자리는 아닌데 저희가 아까 황 교수님하고 저희 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님을 뵀어요. 제가 그전에도 좀 고민하던 부분이었었는데 디지털 광고 시장이 디지털 광고로 바뀌면서 광고 시장이 완전 대변혁이 일어나고 기존의 광고 회사들이 이제 완전 멘붕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우리가 지금 또 동일한 상황일 것이다 라고 아까 이제 막 이제 실제 2000년도 들어오면서 디지털 광고 업계가 들어왔을 때 광고 업체가 막 우왕좌왕했던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들도 결국은 이거는 완전히 바뀌는 뉴노멀처럼 완전히 바뀌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결국 적응해야 된다. 이게 아니야 그냥 갈 거야.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갈 부분은 아니었. 이게 잠깐만요. 갈 부분은 아니어갖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제가 괜히 조금 제 말씀을 드려갖고 죄송한데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저희가 이제 경쟁과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고 싶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사실 협력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경쟁과 협력의 이야기 이제 가기 전에 우리 기존의 한국의 마이스 산업이 갖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쟁과 협력이 필요한 이 시기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까지 조금 더 생각해보는 질문으로 가고 싶은데 기존에 우리의 마이스 산업이 갖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이거는 이 중에 그래도 업력이 제일 오래되신 분이 배 대표님 아니실까요? 배 대표님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참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이제 고민을 좀 했고, 네. 뭐 사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문제점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나름 생각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마이스 산업이라는 게 예전에는 컨벤션 산업하고 전시 산업으로 좀 분리되어서 육성을 해왔었죠. 그런데 이제 그나마 전시 쪽은 크게 이제 교역 증진, 뭐 무역, 뭐 트레이딩 이런 쪽에서 이제 큰 틀 안에서 좀 인정을 받아서 좀 왔다고 보는데, 근데 컨벤션 산업은 사실 이제 시작이 관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정책이 추진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어떤 시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못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특히 이제 그동안 정부가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 그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육성 정책 자체가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지 못한 것도 좀 약간 문제라고 보는데, 뭐 그런 부분은 특히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뭐 마이스 시설, 뭐 확충, 뭐 정비, 혹은 뭐 PCO 같은 경우는 질적 성장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보고 그걸 뭐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좀 이 마이스라는 쪽이 교역이나 관광이라는 범위로 제한되지 않고 좀 독창적인 영역의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이 사업 자체를 성장시키거나 확대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좀 해소할 수 있거든요. PCO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산업 규모를 키우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 개인 비즈니스 중심으로 발전이 되어서
산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서 좀 크게 이렇게 키워가자 이런 목적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새로운 관점에서, 그러니까 뭐 4차 산업혁명도 가고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뭐 국제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아주 오래전에 제정됐고 그런 법률 같은 것 자체가 이제 벌써 이제 맞춰서 개정이 되고 정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변시 쪽하고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부분도 사실 오랫동안 풀지 못한 난제이긴 한데 그런 법률적인 정비가 좀 새롭게 필요하고 새로운 뭐 영역의 산업으로 간다 하면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져야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물론 많은 협회나 뭐 정치권이나 뭐 학계나 이런 데서 많이 노력이 돼야 될 것 같고 저희 뭐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PCO나 이런 쪽은 사실은 이제 그런 개인 비즈니스 위주로 해왔으니까 뭐 어떤 지배 구조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사업 구조를 어떻게 좀 좋게 가져간다든지 업무 시스템을 선진화시킨다든지 뭐 노사가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자라든지 뭐 이런 사업체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펀더멘탈 자체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 좀 필요하고 그게 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하나의 또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정우 대표님이 그 다음에 업력이 오래되지 않으셨을까요? 네. 네. 저도 벌써 16년 차 돼가고 있는데, 이게 저는 그 회사의 어떤 경영 운영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약간 산업적인 측면으로 한번 나눠서 봤을 때, 저희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냥 그 우수한 인력들이 부족하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진짜 여러 가지 무슨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2년여 가까이 국제회의 그 개최 건수로는 양적으로는 지금 거의 뭐 1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실제 질적 성장이 따라오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실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는 뭐 가장 저임금 구조죠. 그러니까는 네. 우리 기획이나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구조들 때문에 좋은 인재들이 이쪽 업계에 참여를 했다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아예 그냥 최소한 그러면 경쟁업체나 이 업종 같은 산업 안에 다른 회사로 옮기는 건 그나마 나아요. 아예 그냥 다른 일로 찾아간다는 거죠.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예를 들자면 곧 있으면 이제 내년부터는 주 52시간 미만 기업들도 다 적용이 되잖아요. 내후년인가요? 예. 그런 거에 있어서도 우리는 되게 자유롭지 못한 여러 가지 그 한계점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진짜 이게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게, 물론 이게 경쟁이 심화되고, 일반적인 기업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신규 회사들이 많이 발생해. 이건 어느 업계나, 어느 업종이나 그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구조상으로 너무 이제 이게 그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갑을 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는 저희도 지금 예를 들자면 뭐 총행사를 준비하는데 연맹에서 준비를 하는데 거기는 해외 PC와 해외 PO가 거의 파트너로 참여를 해서 매년마다 그 행사를 같이 이어서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단순 이 대행 구조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네. 거기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이지 않을까. 예,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인정해주는 우리 이 업계 코디네이팅하고 하는, 물론 가이드라인은 나왔어요. 뭐 작년에 2019년도, 18년도에 기획부하고 해양부 기준으로 해서 그 인력에 대한 뭐 고급 인력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산업적으로 적용했을 때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참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성민욱 대표님 또 저희 산업이 현재까지 갖고 있는 문제점 어떻게 보시나요? 네네. 지금 배 대표님은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제 문제를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 대표님은 이제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문제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저는 다른 부분은 빼고 이제 가치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서비스업을 종사하면서 이제 가장 좀 이제 현타가 많이 오는 자괴감을 느낄 때가
이제 상대방이 서비스를 서비스라고 판단할 때거든요. 아, 그 서비스는 이제 이게 지적이든 아니든 뭐 이제 현물이 있는 거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서비스를 해준 건 다 서비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사장 제안을 했다. 뭐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보통 내보내지 않거든요. PCO들이. 뭐 다 예장 5장에다가 이제 행사장들을 넣고 이제 장단점 분석을 하고 여기는 섭외가 가능하고 안 돼. 이런 걸 해서 보내드리면 이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냥 서비스로 받으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해외 PCO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금액으로 책정이 돼서 몇백 불씩 이렇게 금액 책정이 돼서 돈을 받으신단 말이죠. 그런 이제 서비스는 서비스라는 인식 자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PCO 시장이나 마이스 시장은 부가가치가 낮고 그게 이제 계속 문제였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 회사 회계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 회사 연말정산을 한 뒤에 사장님 왜 이런 사업을 하시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계약 때 회계사를 바꿨어요. 기분이 안 좋아서 바꿨는데 직원을 하신 분인데. 네, 회계사는 바꿨지만 이제 그가 했던 질문은 그대로 남은 거죠. 부가가치가 낮으니까 이제 마이스 중소기업들은 개발이나 펀딩이 안 되고 인건비에 대한 투자도 보수적인 거죠. 저희도 6천만 원 주고 사람 쓰고 싶어요. 6천만 원, 7천만 원 주고.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저희 부가가치가.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는 이제 기술 개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맨먼스라고 얘기하는 월별 인건비 인정에 있어 차이가 좀 있던데 IT로 분류된 개발 인력들은 월에 800만 원까지 인정받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는 이제 우리 마이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총괄자를 빼고 나면 한 400, 300만 맞아요. 원대에서 이제 금액이 책정이 되잖아요. 연구 네. 인력에 준해서 네. 책정이 되는데 거의 2배인 거죠. 마이스 인력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전문성 인정받고 인건비의 보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업계나 학계 모두가 함께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게 학술용료 인건비랑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있는 것 같고 이런 인건비뿐만 아니라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어서도 이제 부가가치가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저희도 이게 가치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서비스를 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어느 한쪽에서든 좀 혁신적인 기준 모델이 나오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을 모두가 지금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누가 하나 이제 그런 좋은 모델을 만드시지 않을까라고 저희도 기대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시장. 네. 지금 주신 말씀에 진짜 우리 인건비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커미션 베이스가 아니라 정말 피 베이스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회의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비용이 청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영역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저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서정 대표님, 저희 그 산업이 앞에서 네, 선배님들께서 다 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방금 그 성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배 대표님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저는 왜 저희 PCO가 이 관광산업에 포함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예, 이벤트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단 이제 PCO라는 것 자체를 자꾸 이제 왜냐면 저희 회사로도 자꾸 관광공사 이런 데서 조사기관에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뭐 코로나 시대에 뭐 어쩌고 이러면서 이제 자꾸 실태 조사를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근데 왜 이거를 관광공사에서 하십니까? 저는 저희 회사가 관광공사랑 뭔가 연관이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조사기관에서는 뭐 이렇게 모르죠. 원청에서 그런 걸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관광공사 담당자 연락처를 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보겠다 이러니까 뭐 약간 제가 컴플레인 하려고 생각했는지 담당자를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가지고 있었던 늘 이 업계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가지고 있는 거는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산업 분류 자체를 이 PCO 산업을 국제회의 산업을 관광 산업의 어떤 한 파트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제 좀 전에 배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런 앞으로 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저희가 한 번도 요구받지 않았던 이 온라인 이벤트에서 저희가 이제껏까지는 한 번도 요구받지 않았던 새로운 요구가 되고 있는 KPI가 뭐냐면 이거를 몇 명이 시청하고 있고 몇 명이 접속했고 이런 것들을 받고 있어요. 네네. 근데 예전에 이게 관광 카테고리 있을 때 이제 해외에서 몇 명 왔냐 이거를 체크하는 거랑 유사한데 좀 다른 거죠. 좀 다른 거고. 왜냐하면 하여튼 이제 결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여튼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 주도로 해왔는데 그 정부 주도가 하필
이제 관광과 관련된 정부 주도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틀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고, 또 저희가 그 틀을 그냥 10년, 20년 넘게 그 틀에서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의 그냥 한계를 그 카테고리 안에 그냥 좀 가둬놨었구나라는 이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런 태생적인 문제, 이 산업 자체를 정부가 관광산업이라는 이 형태에서 또 이제 신성장 동력이라는 것들을 관광이라는 그 틀 안에서 이렇게 지정해오고 육성해왔다라는 것 자체에서 태생적인 좀 구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성 대표님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서비스죠, 서비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 나라의, 솔직히 말하면 저희 나라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국가 경쟁력이나 혹은 국가의 어떤 발전 척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서비스 산업이 얼마나 가치를 인정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서비스 산업을 대하는 그 스탠스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를 서비스로 인식하는 그런 스탠스를 대부분의 공공기관마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생적으로 틀을 깨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또 또 이제 이어지는 고질적인 문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이스 업계 혹은 이벤트 업계 혹은 PC 업계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거나 혹은 이거를 대응하고자 하는 공동적인 이제 노력이 없었다라는 거. 근데 또 이거는 또 다시 돌아가서 이걸 정부 주도형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그렇게 목소리를 어떻게 내라는, 또 이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렇게 돌고 도는 이런 형태로 그냥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주시는 말씀들이 이제 아까 배 대표님도 그렇고, 사실 지금 나서정 대표님도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산업 자체가 관광의 테두리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안에서 계속 뭐 참가자 숫자가 몇 명이니, 외국인이 몇 명이 왔냐, 이거를 갖고 이게 좋은 산업이야 아니야, 잘 된 거야 아니야, 이런 식의 성과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온라인 행사에서도 몇 명이 지금 동시에 접속해 있어, 몇 명이 뭐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그 수치로 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뭐 몇 명이 동시에 접속했느냐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드렸던 질문에 이제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주신 이제 문제점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정부라든지 이런 차원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같이 목소리를 내서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야기하면서는 어떤 해결의 솔루션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상당히 치열한 경쟁 속에 마이스 산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수주 베이스 구조였고, 아까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사실 코어 PCO라는 개념보다는 모든 게 다 수주였기 때문에 이 뭐 가불의 관계, 가불이 꼭 발주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협력업체의 관계에 있어서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되게 지나친 경쟁 관계가 이렇게 고조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협력이 되게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PCO들은 그러면 협력할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협력이 가능할 수 있을 구조인지. 아마 아까 제가 디지털 광고 이야기 잠깐 드렸었는데, 광고 시장에서도 결국은 그런 이제 협력이 나오게 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광고 업체가 A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얘 혼자 하고 지냈던 것들이 디지털 광고 업체가 들어오면서, 물론 큰 업체들은 기존의 작은 업체, 나오는 막 디지털 광고 업체를 막 인수한 업체들도 있고 지분 투자한 업체들도 이러고 있었지만, 우리 규모는 사실은 그런 광고 대행사들처럼 큰 규모는 아니니까, 뭐 디지털 기술 갖고 있는 데가 왔다고 걔를 뭐 우리가 흡수하고 막 이런 건 안 된다라고 치면, 이 안에서의 분명히 협력이 유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협력과 관련돼서는 마이스 산업에서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뭐 이번에는 어느 분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뭐 성민욱 대표님 먼저 말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이전에 마이스 시장에서 이제 협력적인 모델로 보였던 거는 저희가 이제 컨소시엄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방송 쪽 그 미디어를 갖고 있는 회사와 PCO가 협력해서 이제 사업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던 모습들이었는데, 코로나랑 연결해서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온라인이 활성화될 거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이제 향후의 PCO의 방향성은 결국은 기술 기업들하고의 협력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술 기업들은 이제 마이스의 어떤 속성에서 나오는 참가자들의 감정을 읽는 부분들이 약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기획사들이 기획하고 이제 세밀한 부분들을 터치해 줄 수 있고 기술 회사들이 그걸 이제 구현하는 방식으로 해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도 꽤 오랜 시간 이제 이 협업 모델을 이제 연습하면서 준비를 해와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그 잘 알려져 있는 이제 홀로그램 네트워크도 이제 해외 기업하고 협업 모델이고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개발이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VR이 적용된 가상 컨퍼런스 모델을 이제 서울관광재단이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모델도 VR하고 이제 아바타를 개발하는 기업하고 3D 그래픽을 이제 주로 하는 기업들 이렇게 3개 협의체가 이제 만든 협업 모델이에요. 이렇게 이제 협업 모델들을 기술을 가진 기업들과 이제 이 업의 속성을 알고 있는 우리 PCO들이 아니면 이제 이 마이스장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함께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모델이 지금 상황에서 조금 가능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모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요렇게 이제 여러 투자들을 좀 해보면서 사실 최근에 개인적으로 좀 느꼈던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무조건적인 기술 맹신하고 투자는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홀로그램에도 사실 금액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꽤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홀로그램이 분명히 비대면 모델로 뜰 거다라고 모두가 예측을 했지만 실제 올해 이제 오프라인 시장이 확 죽으면서 저희가 홀로그램을 거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상담만 수백 건을 했고 매출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비좁은 개살구들이 될 수 있는 기술적 모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 기업들하고 협력하실 때도 반드시 시장 수요나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거다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두 번째는 배득성 대표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협력과 관련해서. 네. 저는 그 PCO 입장에서 PCO 업체들 간의 협력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네.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PCO들끼리 배타적 이해관계 뭐 이런 용어가 생각나더라고요. 뭐 각자 도생이죠. 맞죠.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살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온 것이 사실이고 뭐 말로는 협력하자 이런 말을 많이 했지만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 오지 못한 게 어떻게 보면 업계 내에서 좀 자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좀 큰 PCO가 협력보다는 하청의 개념으로 작은 기업에 접근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현실을 깔고 이제 어떻게 하면 협력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좀 새로운 쪽으로 갈 때 그런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시다발적인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한 업체가 뭐 하나씩 뚫어가는 것보다 이제 지역을 좀 이렇게 분담을 해서 이제 글로벌화를 한다든지, 송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기술적인 측면들을 융합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을 한 업체가 하나씩 만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는 누구는 AI, 누구는 빅데이터, 누구는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좀 공동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 분산시켜가지고 만들어간다면 좀 새로운 그런 부분에서 협력의 기회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물론 협력사라든지 기존의 다른 우리 구성원들하고 협력 관계는 또 다른 쪽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PCO끼리의 협력 부분은 이렇게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저도 되게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고 예전에 그 채널K의 이윤경 대표가 나오셔서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유로믹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물론 유로믹은 전 세계에 이제 각 나라마다 한 업체밖에 못 들어가니까 회원사에 그들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 협력하는 모델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각자 PCO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협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정호 대표님께 그 다음에 여쭤볼까요? 대표님 그 소리가 지금 안 들리시는데요. 네, 소리가 안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들리나요? 네. 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컴퓨터로 바꿨는데요. 예. 근데 참 그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희 같은 협력사나 이런 파트너, 협력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협력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같은 그 동종 업계 PCO끼리 하기에는 그냥 이 산업 자체의 어떤 파이가 생각보단 크지는 않아서, 물론 이제 2018년도 기준에 보니까 저희 그 마이스 산업 전체 매출이 뭐 그 한경에서 나온 거로 봤을 때 6조였나요? 6조 시장이었다고 했고, PCO에서 매출 발생된 게 1조가 넘더라고요. 1조 8천억 정도 됐는데, 그리고 종사자는 뭐 지금 8천 명이 넘고요. 10,0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같이 협력을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 6번째 질문하고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게 저희가 이제 대행 구조가 아닌, 예를 들자면 정부 부처나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들이 참 많아요. 서울시만 해도 1년에 평균적으로 400개 넘는 행사들이 있고, 정말 다양한 주제 행사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행사들이 매년마다 이어질 때마다 주무관이나 사무관들이 바뀌고 담당 PCO도 바뀌고 해서 이게 그냥 로컬로 끝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민에다가 저희 같은 PCO들에다가 위탁을 해서 저희가 호스트가 돼서 저희가 컨텐츠를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오히려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후원을 하는 형태로 해서 행사를 점점점 글로벌 시키면, 그러면 그런 과정 중에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시장의 파이를 넓히는 형태, 또는 저희가 실제 갖고 있는 콘텐츠들을, 그러니까 제공할 수 있는 것들, PCO들이 직접 갖고 있는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 구조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브랜드로 이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좀 연결이 되었을 때, 예를 들자면 어떤 행사는 한국의 서울에서 열리는데 우리가 PCO 다른 회사 파트너하고 동시에 같이 열리는 게 힘들다 그러면 그 브랜드로 어느 뭐 타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진행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PCO들 간에도 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나서정 대표님 혹시 이런 우리 마이스 산업에 있어서의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가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PC 업계 혹은 마이스 업계에서의 상생이라는 거는 사실 조금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아까 배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배타적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제 이 입찰이나 혹은 어떤 부분에서 언제 경쟁자로 이제 설 수 있을 수 있다라는 늘 그런 이제 그 잠재적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또 폐쇄적이었고, 또 업계에 있는 이제 리딩 컴퍼니들이 이제 그런 폐쇄적이고 또 이렇게 또 독립적인 이런 스탠스를 계속 취해오다 보니까 사실 그리고 또 이제 시장들을 또 서로 이렇게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나 혹은 그런 것들을 되게 배타적으로 잘 안 했고, 예전에 또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PCO 업계에 처음 뛰어들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어떤 학술 행사를 담당하게 됐는데, 그때 PCO 협회에서 공동 개발한 무슨 솔루션이 있었거든요.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무슨 솔루션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PCO 협회 회원사들이 이 솔루션을 가급적 사용하게끔 이제 약간 독려를 하는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 솔루션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 솔루션 쓰는 게 더 불편할 정도로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할까 해서 제가 팀장님한테 이제 컴플레인을 했죠. 이거 없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냥 없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액세스나 엑셀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써야 된다라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어떻게 누가 도대체 어떻게 개발을 하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PCO 협회에 있는 이사사들, 그러니까 이제 나름 업계에 이제 탑 10 안에 들어있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한두 명씩 이렇게 차출을 해서 그들의 노하우를 다 이렇게 쏟아 부어서 그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근데 제가 그랬죠. 이제 그런 그 업계 리딩 컴퍼니들이 모여서 이런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괴물이 나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회사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노하우는 빼먹고 이 정도는 다른 데들과 공유를 해도 괜찮아라는 수준에서 넣다 보니까
애매한 것들만 이렇게 모아둔 이제 솔루션이 네. 나온 거죠. 이게 그 네. 솔루션이라고 이름 붙이면 안 되는데 여튼 네. 솔루션이 된 거예요. 여튼 네. 저는 근데 이제 이전까지는 똑같이 상생과 협력을 어떤 외부적인 외압과 압박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하게끔 유도가 됐다면 저는 똑같은 그런 형태가 되게 불필요한 또 형태가 튀어나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의 상생과 협력은 지금 코로나 시즌을 이제 한 6개월 정도 겪어본 마이스 업계에서 혹은 PC 업계에 있어서는 생존을 위해서라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직 이제 공공연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소수의 몇 개 회사들 또 소수의 어떤 그룹들은 지금 조금씩 그런 협의체, 협의회 같은 것들을 구성해서 이제 음지에서 조금씩 그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사실 있거든요.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고. 네네네. 네네. 근데 이거를 처음에 그 틀을 깨기가 이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틀을. 왜냐면 이제 너가 얼만큼 내놓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이렇게 기여할 것인가의 그 수준을 정할 것이다라는 이런 네. 이 약간 이제 그 배타적인 그런 스탠스들을 다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사실 많이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지금 와서는 어차피 너희 클라이언트나 우리 클라이언트나 너희 발주처나 우리 발주처나 오버랩이 크게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든 이 집단지성 소수지만 집단지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나은 것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취지에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맞춰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다시 질문으로 돌아서 답을 드리자면 그냥 이 코로나가 강제로 그런 것들을 하게끔 저희 팔을 비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팔을 비틀어서 할래 아니면 그냥 혼자서 죽을래 약간 이런 상황이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아무래도 더 많은 회사들이 저는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되게 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듣던 중 되게 반가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노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저희는 저도 그렇고 여기 많이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이 업에 오랫동안 이 업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협력이라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과거에 전혀 협력을 이루는 부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같이 지금 쓰신 단어처럼 집단지성이 되게 필요한 상황인데 PCO 면면을 살펴보면 되게 고민도 많으시고 이 PCO 분야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많은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같이 모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생각했는데 그런 모임이 어쨌든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그게 이제 음지가 아니라 양지로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시간도 다 되고 해서 그냥 마지막 이미 뭐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긴 하셨지만 이 마이스 산업이 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뭐 협력뿐만 아니라 우리 이 종사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를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 뭐 어떤 그런 이제 회사의 뭐 대리 이하 친구들은 내가 이 업에 계속 있어도 될까요? 라는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 이 업종에 지금 들어와 있는 앞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뭐 이번에는 거꾸로 이정호 대표님부터 해서 거꾸로 가나다 순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6번째 질문이 그 진행 과정 중에 질문이 약간 좀 다르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희망이 없으면 앞으로 아무것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는 저희 그냥 일단은 먼저 그 저희 회사와 관련해서는 지속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면 정말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결국에는 신규 사업들, 신규 분야들 넓히는 방법들이 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요즘에는 이제 PCO가 DMO나 마케팅 공사와 같이 컨벤션 뷰로와 같이 그 국제외 유치 업무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쪽 파트들이 국제 학술 대회라든지 의료 쪽이나 이런 쪽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저희는 좀 더 이제 스포츠 쪽으로 확장을 해서 국제 스포츠 피스라는 뭐 이런 유니버시티를 주관하는 그런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서 도시 마케팅하는 분야로 그렇게 해서 조금씩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뭐 원주에서 세계 치어리딩 선수권 대회도 진행을 했는데 아쉽게 행사가 좀 취소가 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속 성장하기 위한 그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업계에서 일하는 종사자들, 뭐 진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수한 인력들이 계속 이게 남아있지 못하고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고 볼까요? 좀 말에 있어서의 어떤 어폐가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버티고 잘 살아남는다고 하면 저희 산업도 점점점 나아지고 조금씩 그러니까 불과 제가 16년 전에 사업했던 것보다도 여러 가지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많이 개선되고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것처럼 여기 일하는 종사자들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눈에 가시적으로 딱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런 걸 보고 산업에 대한 대부분 특수성이나 자기가 열정이나 그리고 자기가 좋아서 시작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견디고 나아간다고 하면 좀 더 좋은 환경들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성민욱 대표님. 네. 아까 나 대표님이 이제 그런 협의체가 있다고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몰랐던 사안이라 연락 주십시오. 네. 네, 도움될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사실은 회사 설립 초기부터 저희 회사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좀 피하는 쪽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저도 이제 아실만한 그 회사들을 이제 거치면서 이게 반복되고 이제 끝나지 않는 그 치열한 경쟁과 이제 그 레드오션에서의 싸움, 그게 너무 이제 진저리가 쳐질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경쟁을 피하는 모델로 좀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그러니까 뭐 연구 관련 과제 수행이라든지 행사 개발이라든지 기술형 모델 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살이 붙으면서 이제 저희 회사의 정체성을 좀 만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하고 싶은 건 이제 장기 어떤 그 모멘텀을 위해서 가장 하고 싶은 건 PCO도 일할 때 가장 기분 나쁜 얘기를 고객한테 들을 수 있는 건 너네 하는 일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예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실제 듣는 일들이 많고, 저희는 이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것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인건비나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지려면. 그래서 고객들이 우리가 내놓는 아웃풋이나 서비스를 보면서 이건 우리는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게 돼야 이제 코어 PCO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시장에서 우리끼리 협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누가 더 좋은 모델을 빨리 만들어내서 어떤 기준들을 계속 제시해 주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개발 사업에 남들 안 하려고 하는 개발 사업이나 싫어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에 많이 이제까지도 도전을 해왔고요. 그리고 연구 사업들 중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전문 연구기관들이 해야 될 사업들도 있지만 기획사가 할 수 있는 기획사형 연구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에도 저희 사실 회사 규모에서는 도전하면 안 되는 사업들도 많이 도전해서 이제 직원들 채찍질하면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서비스의 가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기술형 결합 사업들도 되게 이제 전력적으로 투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일단 뭐 한 3, 4년 안에 더 이상 PCO들하고 이제 입찰 시장에서 이제 막 경쟁사로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고 저희가 PCO들을 이제 고객사로 모시고 이러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아까 이제 이정호 대표님 인력 얘기하신 거 저도 너무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 시장에도 좋은 인력들이 계속 남아있으려면 제가 볼 때는 이 시장 전체 인건비가 딱 지금 받고 있는 인건비에서 1,000만 원씩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모든 직급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어떤 선상에서 앞장서는 회사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배득성 대표님, 지속성장과 관련해서. 마이스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게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그냥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쪽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그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고 기술은 내가 쫓아가지 못할 만큼 발전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사업 모델은 좀 정체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발전시켜야 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임원진은 혁명을 원하지만 직원들은 안정을 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치. 혹은 뭐 그게 반대로 돼 있는 네.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구성원들의 어떤 준비되어 있는 대응 태세,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막 급진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천천히 조금씩 그 미래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과 이런 역량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사와 토론 이런 것들을 좀 조금씩 천천히 하면서 템포 조절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한 마음가짐도 본인들이 좀 가지고 또 실질적인 지식도 조금씩 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좀 뭔가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서정 대표님, 네, 지속 네. 성장. 네. 지속 성장이라는 거는 사실 지금 저희 회사의 상황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아까 성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저희 회사는 진지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피보팅을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현저히 줄고 새로운 것에 대한 이제 계속된 요구들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는 한 5, 6월부터 회사의 그 중심 핵심 부서를 예전에 그런 이벤트 기획 부서에서 지금 조금은 이제 IT와 또 R&D 쪽으로 좀 무게추가 옮겼거든요. 분명히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온라인이나 클라우드 기반으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저도 행사를 몇 번 그런 식으로 해보고 실제로 참가해보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 이제 사용자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리얼리티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개발을 우리 스스로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계속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그런 쪽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지속 성장보다는 아마 코로나 시대의 마이스 산업 혹은 이벤트 인더스트리에서의 저희 역할은 이전의 역할과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로드맵을 잡고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근데 이런 것도 생각보다 빨리 왔던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당장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런 이제 그 FT에서 있었던 기사인가요? 그걸 읽어보니까 뭐 미국 S&P 500대 기업 통계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했대요. 당신의 회사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1번 CEO, 2번 CTO, 3번 코로나 이랬는데 코로나라고 이제 선택한 응답률이 92%, 93%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동일한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언젠간 해야지.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강약 조절하면서 이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반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약간 선택당하는 그런 시즌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쪽 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또 새로운 뉴비들에게는 저는 뭐 지난주에 있었던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 업의 형태가 많이 바뀔 것이니 그래서 좀 더 디지털적인 관점에서 이 업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폭넓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 업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명 이제 성민호 대표님 같은 분께서 이제 그 미팅 테크놀로지다라는 이제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해 가시면서 분명히 이 영역을 더욱더 넓혀 가시기 때문에 고전적인 그런 미팅 오거나이즈 산업과 또 새로운 미팅 테크놀로지 산업이 이렇게 이제 분명히 분리될 거기 때문에 PCO는 또 그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거에서도 분명 이제 또 갈림길에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새롭게 이 장래의 PCO나 혹은 마이스 산업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런 쪽으로의 그런 융복합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미 PCO로 있는 사람들 사실
그렇게 사고의 전환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네, 네. 너무너무 어렵고, 예, 그게 또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네 분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많이 있고, 앞으로 학생들 가르칠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목표,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어떤 인력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황 교수님, 혹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오늘 진짜 네 분 정말 잘 모셨다. 상당히 또 지난주에 우리 10회 때 했을 때하고 참 많이 비교가 되네요. 그러니까 좀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더 좀 가능성을 봐서 너무 참 고맙고 한데,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몇 가지만 그냥 해보면, 첫째는 물론 이제 다들 미팅 테크놀로지 쪽으로 이제 결합하고 그런 얘기들 다 같이 공통해서 그건 이제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첫째는, 우리의 협력 대상이 좀 다양할 것 같다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외부 협력 할 수 있는 수용 가능성이라지, 좀 개방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느 정도 하느냐가 되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포럼 그걸 하면서, 하나 제가 크게 느낀 게, 어떤 특정 집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단체랑 우리 컨벤션과 이거 잘 결합을 하니까 여러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의제를 도출한다거나 아니면 핵심 연사를 도출하거나 또는 아이디어를 연결시킨다거나 해서 지금 어쩌면 다들은 이제 현재 어떤 우리 PC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협력을 한다면 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좀 느끼는 건데, 우리 지금 대부분의 PCO는 지역과의 협력을 별로 생각 안 하시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다. 우리 자꾸 이제 서울이고 수도권 생각하시는데, 지역에도 협력할 게 되게 많이 있다. 우리 지금, PCO 포함해서 컨벤션 업체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기획 역량이나 아니면 어떤 정책을 보는 안목이랄지 아니면 다큐멘테이션 역량이며 엄청나게 지역 개발 또 지역과 상생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냥 상당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분야도 분야이지만은 우리가 좀 영역을 조금 넓혀보면 그래서 요즘은 유엔도 그러하고 여러분 아다시피 이카나 이런 데서도 계속 하는 얘기가 지역 상생 구도 이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면 상당히 기획에서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도 지금 하는 말 너무 갈급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획력, 새로운 전략 이런 거 정책과 어떻게 결합시키고 이러는데 우리 지금 PCO나 오늘 들어보면 너무나도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연력 좀 넓혀보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또 우리가 글로벌화할 때도 지역과 지역끼리 어떤 연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들으면서 그런 몇 가지만 더 더해서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대외적으로 오픈도 하고, 이렇게 좀 수용 가능성을 높여주면 더 많은 기회가 저는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일단.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우리 다 아시는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질문 있으실까요? 특별히? 없으신가요? 김유림 대표 한번 주시죠. 김유림 대표. 김유림 대표? 김유림 대표님 혹시 질문 있어요? 강제 질문 우리 이제 드리는. 네. 대답이 없으세요. 김유림 대표님. 아, 그래.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네 분 모시고 리셋 마이스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황 교수님도 마지막에 코멘트 해주신 것처럼 젊은 CEO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변화하는 이야기도 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마이스 산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더 많은 화두를 좀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